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도중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런 거는 채팅창에다 남겨놓으세요. 이제 채팅창이 그 카톡 채팅창 말고, 요 줌 채팅창이요. 네? 카톡 채팅창 말고, 줌 채팅창에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추가로 뭐 드릴 말씀이면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면은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그리고 별도로 또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경을 좀 벗고 할게요. 제가 집에서는 안경을 잘 안 쓰고 있어갖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은 전부 다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심혈관계. 자, 심혈관계 질환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심장하고, 그렇죠? 혈관에 관련된 심장하고 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심장하고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혈증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제 뭐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 이 뇌졸중에 뇌경색하고 뇌출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보통 한의학에서 이거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심장마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맥경화도 있고, 굉장히 많죠. 뭐 이거 따지기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런 질환들을 이제 전부 다 심장과 혈관에 관련된 질병인데,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에 걸렸다는 질환의 80%가 바로 이 심혈관계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우리가 이 심혈관계만 잘 알아도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80%를 우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옛날에 그 심혈관계 질환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은요,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불렀었어요. 성인병. 이게 성인들만 걸리는 병이었다는 거죠. 성인이 돼야 걸리는 병이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아이들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본 거죠. 아니, 이건 성인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더니만은 왜 아이들도 걸리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서 봤더니만은 이게 성인이 돼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이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걸리는 거더라.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뭘 또 이렇게 건드렸지? 잠깐만요. 어디 갔어? 하는 동안에 날라갔어. 잠깐만요. 나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병이 바뀌었어요. 생활습관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성인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생활습관이 잘못돼 갖고 걸리는 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면 결국 심혈관계 질환을 고치려면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야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성인병이 이게 병원에서 치료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돼요. 요걸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어항이 있어요. 이제 물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물고기가 산다는 거죠. 물고기가 살아요, 이 안에. 그런데 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물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 그럼 얘가 병이 나겠죠. 그렇죠? 병이 나면은 병원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꺼내서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하면 증상이 완화되겠죠. 그리고 다시 얼로 집어넣어요. 이거를 복구시킨다는 거야. 복귀시키는 거야. 근데 얘가 병이 난 이유는 뭐예요? 이 오염된 환경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염된 물을 이거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는 의사가 해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예, 본인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이 생활습관병은 심혈관계에 관련된 질환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본인이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같이 함께 돼야 이게 완치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만 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가 이제 그 고혈압에 걸렸어. 고혈압이야. 그러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제 혈압약을 주면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랬어. 이것만 먹으면 나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 어떻게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아니죠. 치료제라 그러면은 중간에 끊어도 다 완치가 돼야 그 치료제죠.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먹는다는 게 오래 산다는 개념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 100세까지. 그런데 병원 약을 먹고 8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이때 돌아가셨어.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먹긴 먹었죠. 돌아가실 때 전까지 약을 먹었으니까. 근데 천수를 누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병원약을 먹게 되면은 이 심혈관계 질환을 완치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오늘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생활 습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냐는 거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놓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잘못된 생활 습관. 어떤 것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렸냐? 첫 번째, 칼로리 과잉 섭취예요. 두 번째, 칼로리 과잉 섭취하고 비슷한 의미일 수가 있는데요.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조금만 먹어도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그것도 칼로리 과잉 섭취입니다. 먹는 양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것보다 그러니까 소모하는 게 적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영양소 결핍이에요. 이 영양소와 칼로리원하고는 달라요. 칼로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칼로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소는 뭐냐면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칼로리원이 아니죠. 그러나 얘네들은 뭐예요? 칼로리원이 대사, 칼로리원의 대사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다른 칼로리원하고 영양소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이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많이 섭취를 했다. 너무나 많이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는 칼로리가 다시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지방이 축적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운동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죠. 운동이 부족해도 우리가 먹은 양보다 운동이 부족하면 마찬가지로 지방이 축적되죠. 그렇죠? 자,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은 이 칼로리원이 대사가 일어나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에너지로 안 바뀌고 그대로 몸속에 쌓이게 되죠. 이런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그럼 또 다시 뭐가 돼요? 지방이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이 지방이 축적이 돼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얼마큼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이름을 붙여졌지 원인은 단 하나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바뀌고 또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바뀌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적된 지방 이것만 잘 관리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지 않고 병원약만 계속 먹는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축적된 지방을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이 축적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거 완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칼로리 과잉 섭취다. 자, 칼로리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가 3대 칼로리원이에요. 찍어요. 네, 찍으세요. 자,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3대 칼로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서로 다른 영양소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 어떤 그 영양식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칼로리 과잉 섭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가장 우리한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의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광합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합성이라는 이 합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짧은 거를 연결해서 길게 붙인 걸 합성이라 그러는데 화학적으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유치원 때 이런 거 해봤죠? 색종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려갖고 색종이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계속 연결해봤죠? 이렇게 풀 붙여갖고 이렇게 그쵸? 짧은 거를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는 거. 자, 그럼 광합성이라는 건 뭐를 붙이는 거냐면은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이죠. 식물들은.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얘네들이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데 광합성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 짧은 거 한 개짜리를 여러 개로 붙여나가는 걸 광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 태양에서 얻어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그래서 광합성이에요. 자, 그럼 광합성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물에 있는 수소를 요걸 붙여나가는 게 광합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합성을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를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붙여나가요. 이건 얼마든지 길게 붙일 수 있어요. 계속 붙여나갈 수 있어요. 그 바깥에는 뭐를 붙이느냐? 수소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이걸 만드는 게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요. 이거. 근데 수소하고 탄소는 사용을 했는데 산소는 사용을 안 했죠. 필요 없죠. 광합성에서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돼요?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숲속 가면 산소가 많죠. 왜? 광합성의 결과로 나오는 거, 불필요해서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숲속 가면 산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산소는 나무똥이야, 나무똥. 나무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광합성의 결과로 나온 이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여기 지금 탄소하고 요거 탄소죠. 요거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이에요. 이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뜻은 아주 간단해요. 탄소하고 수소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 뜻이에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탄소와 수소가 화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은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리가 길어지잖아요. 무지무지 길어지면은 식이섬유가 돼요. 그럼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일까요? 아닐까요? 탄수화물이에요. 식이섬유도. 근데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인데도 불구하고 칼로리원으로 사용이 안 돼요. 얘는 칼로리원이 아니에요. 왜 이건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칼로리원이 아닐까요? 그건 우리가 얘네를 분해시켜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섬유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칼로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배출이 돼요. 이건 그냥 배출이 돼요. 그냥 배출. 그러니까 먹으면 배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살이 안 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관계나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나 할 때 식이섬유는 꼭 먹잖아요. 배는 불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화는 안 되고, 그래서 꼭 먹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을 소화를 시켜서 얘네들을 자르면 탄수화물이 돼요. 왜냐면 긴 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 길어지면 식이섬유가 되고, 식이섬유를 자르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소화시켜서 그걸 자르면은, 짧게 자르면은, 이렇게 식이섬유를 탄수화물로 바꿀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코끼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소 같은 거 보면 풀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몸집이 크죠. 왜? 식이섬유를 전부 다 탄수화물로 바꿔서 영양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이걸 하느냐 하면 맹장에서 이걸 해요. 맹장. 근데 인간은 맹장이 퇴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식이섬유를 탄수화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맹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인간은 원래 무슨 동물이었다? 초식동물이었다는 뜻이죠. 육식동물은 참고로 맹장이 없어요. 호랑이, 무슨 사자, 늑대, 코요테, 이런 거, 고양이,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육식동물이었기 때문에 맹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초식동물이었다가 잡식으로 바뀐 동물이고요. 개는 육식동물이었다 잡식으로 바뀐 동물이에요. 그게 가운데서 만난 거지. 그래서 사람은 초식 위주로 먹어야 건강하고요. 육식을 꼭 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초식만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육식을 먹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초식을 위주로 하면서 육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고, 개는 육식 위주로 하면서 초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자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더 짧게 만들 수가 있겠죠. 탄수화물이 짧아지면 뭐가 되느냐? 지방이 되는 거예요, 지방. 그럼 지방은 탄수화물이다 아니다? 탄수화물이에요, 지방도. 지방도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잘라지면은. 자, 그럼 지방을 또 자를 수도 있겠죠. 지방을 또 자르면 뭐가 될까요? 당이 돼요. 이걸 또 자르면은. 이걸 자르면 당이 돼. 그럼 단백질은 뭐냐면요, 단백질.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있죠. 광합성을 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같이 놓아줘요. 그게 이제 콩과 식물들 있잖아요. 콩과 식물. 콩과 식물은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갖고, 공중에 있는 질소를 광합성할 때 놓아줘요. 그러면 이게
여기 가서 질소화물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렇게 붙게 돼요. 질소화물이 이렇게. 어? 그러면 그걸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탄수화물에 질소가 붙잖아요. 질소. 그럼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뭐다? 탄수화물이죠. 단지 뭐만 붙었다? 질소만 붙었죠. 근데 단백질은 이 질소가 붙었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질소화물이 나오겠죠. 뭐 암모니아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몸에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육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질소화물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잘라지면 지방이 됐든 탄수화물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다 잘라지면 맨 나중에는 뭐가 된다?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이. 그래서 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게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었던 탄수화물을 먹었던 단백질을 먹었던 뭐가 올라간다? 혈당이 상승하는 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혈당이 상승하는 거예요. 왜? 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어떤 걸 먹어도 다 소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당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다 똑같은 놈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거든지 먹으면 살찐다야. 사실 이 칼로리원은 뭘 먹어도 살이 찐다. 참 불행하죠. 뭐를 먹어도 살이 찐다. 근데 요새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네.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와갖고요. 12kg가 쪘어요. 12kg가. 아우 한국 음식 왜 이렇게 맛있어? 응? 진짜 맛있더라고. 미국에서 먹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에는요. 맛집도 많고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 먹다 보니까 12kg가 쪘어. 와.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는 걸 못 먹게 한다. 그럼 저는 그냥 먹고 좀 일찍 죽을래. 죽기 전에 못 먹으면 되게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눈 감을 때 그거 못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볼 거를 생각나면 그거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난 먹고 좀 일찍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사람이 즐기는 게 그거죠 뭐. 그러나 즐기더라도 몸은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건강할 수는 없겠느냐. 즐기면서 건강할 수는 없겠느냐. 안 먹는 건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안 먹는 거는. 저녁 6시에만 되면 탁 먹고 그다음부터 밤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먹는 것도 딱 그 좋은 식품이라고 골라진 것만 먹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사는 낙이 있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건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TV만 틀면 맨날 요리하는 방송 나오고 막 먹방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먹는 거 되게 잘 먹는 민족이거든요. 옛날부터 엄청나게 먹던 민족이거든요. 옛날 선교사들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이 먹는 민족이거든. 우리 민족이.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자 그렇다면은 똑같이 먹고 덜 먹은 효과만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죠. 있어요. 희소식이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돼요. 식이섬유. 이걸 먹을 때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주면 돼요. 자, 식이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칼로리원이 아니에요. 그죠? 소화가 안 돼요. 이거는. 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먹으면 배만 부른 게 아니라요.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의 지방을 흡착 배출을 시켜줘요.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이 두 번째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혈관계와 다이어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당의 흡수 속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장의 흡수 속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에도 중요하고 심혈관계에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 과잉 섭취 그랬으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면은 똑같이 살이 찌겠죠. 칼로리 과잉 섭취 안 했으니까. 똑같이 해서 500kcal를 먹었어. 하루에 23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똑같이 15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살이 안 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쌀밥 500kcal. 그다음에 떡 500kcal. 칼로리 똑같아요. 칼로리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쌀밥을 먹고 한 사람은 떡을 먹었어요. 누가 살이 잘 찔까요? 다 알죠? 다 이게 훨씬 더 지방이 많이 생기죠. 응? 이게 더 지방 생성이 많이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떡은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들이 달라붙을 면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빨리 분해가 돼서 당이 빨리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뭐야? 당의 흡수 속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당이 빨리 만들어져 갖고 당의 흡수 속도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빨리 상승해요. 혈당이 빨리 상승하면요. 뒤에 또 이제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은요. 이렇게 하면 지방 합성이 촉진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당의 흡수 속도가 올라가면은 지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도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떡을 먹더라도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지방의 생성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음식에 지방을 흡착 배출시켜주고, 그렇죠?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고 한다 그러면은 식이섬유 자체가 무슨 약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무슨 약효를 뭐 양리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먹게 되면 칼로리 과잉 섭취를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과잉 섭취를 적게 한 거와 같은 효과를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이런 식이섬유가 보통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채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채소 이제 뭐 잡곡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나 잡곡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특히 미국에서 살거나 그러면은 육식도 많이 먹게 돼요. 저도 미국에서 뭐 살아봤지만 고기 구워 먹고 맨날 그랬어. 한국 와서 그렇게 못 먹지만. 그 채소하고 이 잡곡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채소하고 잡곡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끼니 때마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건강보조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이제 파이버넷이라는 거죠. 파이버넷이다. 이걸 대신 먹는 거. 그래서 이걸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파이버넷의 특징이 뭐냐면, 파이버넷은요, 뒤에다 여기다 좀 쓸까? 그냥 같은 한 장에다 쓸까? 자, 보통 이제 식이섬유 그러면은 식물성을 갖다가 이제 보통 식이섬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밀 같은 데서 밀단백 같은 거를 밀에서 이제 많이 식물성이 식이섬유를 많이 이제 빼내요. 그런데 파이버넷은 동물성이 들어가 있어요. 동물성. 요건 게나 새우 있잖아요. 새우 껍질에서 뽑은 키틴질. 요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서 뭐로 만드느냐? 키토산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토산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키틴질이 모아져 있는 걸 다 키토산이라고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성 식이섬유는 이렇게 그냥 긴, 그러니까 파이버, 이렇게 칠같이 이렇게 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토산은 그물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물 구조로.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당이나 이런 걸 다 흡착할까요? 아무래도 그물 구조로 되는 게 훨씬 더 흡착이 잘 되겠죠. 그렇죠? 효과가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키틴제를 키토산으로 이렇게 만드는 공법을 특허를 갖고 있어요. 파마넥스에서는. 그래서 그 공법을 뭐라 그러느냐? 폴리플렉스 공법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키틴제를 키토산 이렇게 그 그물 구조로 만드는 이런 그 공법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식물성물만 집어넣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 파이버넷은 이제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죠. 동물성하고 식물성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그게 이제 차별화점이죠. 자, 이제 칼로리 과잉 섭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자, 운동 부족이다. 운동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동하기 좀 좋은 환경이야. 그래도 잘 안 해요. 저도 미국에 골프장 안에 살았었어요. 우리 집이 골프장 안에 있었어. 근데 골프 안 치게 되더라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더 많이 쳤어. 이상하게 그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은데 미국은 안 해요. 게으른 거지.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그런다 한다면 맨날 운동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초가 되면은 운동해야지. 운동하려고 이제 맘먹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사다 놓냐?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 딱 사. 왜? 홈나게 뛰려고. 나이키 신발 딱 사요. 그 다음에 뭘 사요? 그 다음 명품 추리닝. 추리닝 또 사야지, 추리닝. 그것도 명품으로 사야죠. 폼나게 뛰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추워. 못 나가겠어. 이제 날씨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날씨가 풀렸어. 그때면은 이런 황사가 오네, 황사가. 걔 또 못 나가. 황사가 또 안 나온 날은 오존 농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또 못 나가요. 그리고 다 괜찮으면 또 비가 와요. 비도 안 오고 오존 농도도 낮고 황사도 안 오고 추위도 없어져. 꽃피는 춘삼월이 왔어. 그러니까 친구가 놀러 가재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집에다 뭐 사다 놔요? 런닝머신 사다 놓죠. 그럼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뛰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면 어떻게 돼? 다리 알이 베겨. 그러니까 알 박히니까 어떻게 해? 쉬어야죠. 쉬었는데 영원히 쉬는 거지. 그 얘는 뭘로 변해요? 빨래거리로 변하는 거지. 빨래거리가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속옷 같은 거 많이 널어놓는 거죠. 운동이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저도 이거 운동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요새 운동하는 게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서 운동을 좀 해요. 산책 다 하느라고. 이게 운동 부족이, 이게 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으로 때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전화해갖고, 저 3시간 운동 필요한데 운동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막 운동을 해 막. 그 사람은 살이 안 빠지는데 내 살이 막 빠져. 그 사람이 운동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혹시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보통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제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영양제들이에요. 영양제. 이 영양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를 시켜주는 데 필요한 영양. 이거 좀 이따 또 얘기해 줄 거예요. 대사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도움이 돼요. 이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운동 부족을 채워주지는 못하죠. 자, 그런데 진짜로 부족한 운동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제품. 그게 뭐냐면 알스퀘어드예요. 이게 운동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럼 어떤 원리로 이게 운동을 부족을 채워줄 수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세포 속에는요, 이 안에 유전자가 있고요. 우리 세포 속에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심혈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건 뭐냐?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이게 이제 당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당이 흡수가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대사가 일어나요. ATP 사이클로 대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을 하면은요,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증가가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증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자,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이 많이 필요하죠. 당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 소모가 많아진다는 거죠. 당 소모가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지방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또는 지방 축적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증가를 시키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당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지방이 감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알스케어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스케어들.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해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한다는 건 이런 역할을 해주죠.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당 소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지방 감소가 되죠. 그럼 운동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이제 모닝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모닝 조그만 차잖아요. 이거 연비 좋죠. 이거 기름 소모가 적죠. 그죠? 기름 소모가 적은 대신에 출력은 어때요? 파워, 힘은 약하죠. 그렇죠? 근데 벤츠는 어떻게 돼요? 벤츠는 기름 소모 많죠. 힘은 어때요? 힘이 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엔진이 작죠. 이건 엔진이 크죠. 이걸 인체로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작다는 뜻이에요. 이건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뜻이고. 우리 몸은 벤츠가 되는 게 우리 세포는 벤츠인 게 좋죠. 벤츠가 되면 기름 소모가 많듯이 우리가 뭐가 많이 소모돼요? 당 소모가 많아지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솟죠. 활력이 솟죠. 그러면서 지방은 감소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알스케어들을 갖고 제가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건 한국에서 했었어요. TCM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R2를 한 달,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R2만 한 달 복용을 했어요. R2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분하고 남자분의 미토콘드리아 증가를 한 달 만에 R2를 먹었을 때 얼마나 증가를 했나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임상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분은 한 달 동안 646%가 증가하고요. 남자분은 1212%가 증가했어요.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거는. 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한 달 만에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니까 당 소모가 많아지죠. 그럼 에너지도 많이 나오죠. 이거 피곤함이 없어지죠. 에너지 생산 증가되죠. 그러니까 지방 축적은 줄어들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임상실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회사 제품도 알스키어도와 같이 이렇게 임상실험을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극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제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스키어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제가 직접 했는데 또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가 거짓말인가. 혹시 이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 이제 제가 이제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잘 보세요. 김명숙 사장님 애기가 네 하고 대답했구나. 너도 공부해. 자, 여기 보면 TCM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TC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TCM.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저 이게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TCM 유전자 검사 기간 205 정식 유전자 검사 기간 저기 허가 받은 유전자 연구 기간이에요. 나라에서부터 이제 허가 받은 기간이고요. 자, 여기 이제 62세 남성분이에요. 병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병원에서 한 건 아니에요. TCM이라는 검사 기관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 병원에서 피를 뽑은 거예요. 자, 검체가 1차가 2011년 12월 12일이니까는 이때 이제 피를 뽑아서 이때 피를 뽑아서 이제 보낸 거예요. 여기다가 TCM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12년 1월 13일 날이니까 한 달 딱 됐죠.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 뭐를 먹었느냐? 알스키어드를 먹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2차 검사를 피를 또 뽑아서 어디로 보냈냐? TCM으로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카피수가 나오죠. 미토콘드리아 DNA 카피수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1212% 증가했죠. 남자분. 그쵸? 근데 제가 보통 이것만 얘기하고 이 밑에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밑에 결과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DNA 결실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활성산소나 뭐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 그 유전자가 고장난 거예요. 망가진 거야. 그 망가진 게 0.35 정도가 35% 정도가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알스키오드를 한 달 먹고 나니까 결실이 미검출이야. 완전하게 다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함부로 제가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나온 건데 또 이걸 이상하게 또 막 사용할까봐 제가 얘기는 잘 안 해요. 이거는 이 결과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요거만 미토콘드리아 카피수 증가한 것만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괜히 이거 해갖고 유전자가 다 고쳐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닐까봐.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여자분이에요. 똑같이 2011년 12월 12일에 이제 피를 뽑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알스키어드 먹고, 1월 13일 날 또 이제 알스키어드 먹고 또 피를 뽑아서 보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카피수가 어떻게 됐어요? 646.4%가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콘드리아 DNA 결실이 어떻게 됐어요? DNA 결실 미검출 딱 나오죠. 대단한 거죠. 이게 의학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뭐가 좋아졌다, 뭐가 어쩌졌다, 유전자가 어쩌졌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한 거 갖고 오라고요. 갖고 와서 얘기하라고요. 갖고 와서. 뭐 다른 회사에서 뭐 유전자를 리셋시켰니 어쩌니 유전자 리셋한 거 갖고 오라고. 갖고 와서 얘기하자고요. 개뿔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의학적인 증거예요. 음상 실험 있잖아요. 의학적 증거예요. 이건 그 어떤 사람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TCM이라는 검사기관이 우리나라 유전자 공식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틀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알스키어드는 운동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영양소 결핍이다. 자, 영양소는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이와 같은 영양소를 얘기하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대사에 관여를 한다 그랬죠.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화학적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심혈관계 질환이니까 특히 어떤 대사가 중요하냐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 일어나야 이게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영양소 한 개만 딱 꼽아라.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럼 그게 비타민 B군이에요. 야, 이게 왜 군이냐면 비타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묶어서 B군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결핍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핍이 되면은 운동을 해도 지방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져 갖고 피곤해. 예. 그 다음에 이제 각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 탄력도 잃게 되죠. 요새 뭐 각기병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비타민 B군은 어떤 사람이 나는 음식을 조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그 살이 잘 안 빠져 이런 사람들은 이 영양소 결핍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비타민 B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잡곡에 많이 들어있죠. 잡곡에. 그러니까 잡곡밥이 좋다라는 거예요. 잡곡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잡곡밥을 먹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잡곡밥 먹었다고 손을 들어요. 그런데 잡곡밥이라는 거는요. 쌀밥을 하고 위에 잡곡 뿌려갖고 섞는 거는 잡곡밥이 아니에요. 그냥 잡곡이 보이니까 마음은 좀 뿌듯하죠. 네, 그건 절대 잡곡밥이 아니에요. 진짜 잡곡밥은 잡곡이 50% 이상이 돼야 잡곡밥이에요. 쌀보다 잡곡이 많아야 잡곡밥이라고. 근데 우리는 쌀밥에다가 잡곡 조금 뿌려놓고 잡곡밥이라 그러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잡곡밥 먹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잡곡밥이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놈의 이게 좀 식감이 안 좋아. 식감이. 그쵸? 딱딱하고 식감이 안 좋고 맛도 없어요. 그쵸? 맛도 없어.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잡곡밥을 잘 안 먹게 돼요. 흰쌀밥을 땡기지. 달달하고 입에도 잘 식히고 부드럽고 그래갖고. 이걸 안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B를 다른 방법이라도 섭취를 해야 된다고요. 잡곡을 안 먹을 거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비타민 B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영양소, 우리가 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이제 섭취를 하느냐면은 천연 비타민 B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이 천연 비타민 B가 맥주 효모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천연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맥주 효모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섭취하잖아요. 그대로 섭취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섭취하면은요, 우리 소화기관에서 발효가 일어나요. 왜? 이거 효모니까, 살아있는 효모니까. 발효가 일어나갖고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맥주 효모를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와 비슷한 게 저녁에는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왜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과가 쉬어서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신 거는 밤에 먹으면 저녁 때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냉면 요새 먹는데 냉면은 저녁 때 식초 쳐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김치도 신 거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아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저녁에 사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얘가 발효가 돼요. 그래서 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돼요. 이러한 것들은 사과뿐만이 아니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은 다 똑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사과, 배, 감, 포도,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거 다 뭐야? 술 만드는 거죠.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전부 다 밤에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과일을 꼭 먹고 싶은데 저녁 때 먹어도 되는 그런 과일 없습니까?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뭐냐면은 풀에서 나오는 과일. 어떤 게 있어요? 포도, 아니 저기 뭐 딸기, 수박, 참외.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녁 때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얘는 발효가 잘 안 일어나요. 수박 술 없죠. 참외 술 없죠. 토마토 술 없죠. 발효가 안 일어나요, 얘네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여기에 효모균 같은 게 있어갖고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 이제 이거 맥주 효모를 갖다가 그대로 먹는 것도 이거 같은 얘기예요. 저녁 때 사과 먹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주 효모에서 비타민 B만 빼서 만든 식품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비타민 B만 빼서 만든 식품이 바로 이제 오버드라이브죠. 요거는 이제 천연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잡곡을 먹는 게, 잡곡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다. 자, 잡곡 중에 대표적인 게 현미가 있죠, 현미. 현미. 그 다음에 또 백미도 있을 거예요, 백미. 이거는 몸에 안 좋다 그러죠. 그죠? 백미. 이거는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백미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현미 안에? 현미 안에 들어있는 게 백미잖아요. 그쵸? 그 현미를 먹는다는 건 백미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백미는 건강에 안 좋다고 현미는 건강에 좋다 그래요? 자, 현미를 도정시킨 게 백미죠. 껍질을 깐다는 얘기죠. 7번을 까요. 7분도 사이라 해갖고 7번을 까버려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은 이 껍데기가 없어지죠. 껍질. 이 껍질 성분이 뭐냐면 이게 식이섬유예요. 이게 식이섬유를 벗겨내니까 거칠거칠한 식감이 없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딱딱한 것도 없어지고. 식이섬유를 까내는 게 뭐예요? 까낸 게 뭐예요? 백미죠. 그 다음에 여기 쌀룬이 있어요. 쌀룬. 옛날에는 백미에도 쌀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 더 까나봐. 아예 쌀룬까지도 없애버렸어요. 노란 쌀룬이 없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쌀밥을 먹어도 쌀룬이 노랗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 그것마저도 없어요. 이 쌀룬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각종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요. 쌀룬에. 그러니까 결국은 백미는 뭐냐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B를 빼버리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먹으면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나는 이걸 알겠는데 현미는 진짜 죽었다 난 못 먹겠다. 이거 먹으면 막 배가 부글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너무 맛없고 그래서 난 백미를 먹어야 되겠다. 그럼 백미 먹으세요. 근데 여기다가 오버드라이브 이거 비타민 B군이죠. 그죠? 그다음에 파이버넷
이건 뭐예요? 식이섬유죠. 이렇게 같이 드시면 어떻게 돼? 여기 현미가 되는 거죠. 여기 현미가 되는 거지. 그럼 뭐하러 고생을 해요? 응? 백미 드세요, 그냥. 백미 드시면서 오버드라이브하고 파이버넷을 먹으면 현미 먹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보조식품인 거예요. 이 자체가 약은 아니고, 그 뭐 양리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식사 습관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조식품인 거고, 이런 거를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백미 먹으면서 몸에 지방이 축적이 돼서 병원에 가서 맨날 약만 타다 먹는다고 이게 낫겠냐고요. 안 낫는다고요. 이렇게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심혈관계 질환은 이건 지방 축적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 축적. 지방이 축적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건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칼로리 과잉 섭취다. 자, 칼로리 과잉 섭취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탄수화물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다 같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얘를 과잉 섭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덜 먹은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식이섬유를 함께 먹어주는 게 좋다.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음식에 지방을 흡착, 배출시켜준다. 이거 혹시 테스트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커피 믹스 있잖아요. 커피 믹스. 이거 타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방 커피 타는 거. 타서 이거를 냉각을 시켜요. 식혀요. 뜨거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식힌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버넷을 넣으면은 기름이 몽글몽글 뭉쳐요. 그러니까 지방 흡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파이버넷 대신 이제 그 뉴트리파이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뉴트리파이가 안 나와요. 미국에서 단종돼 갖고. 미국에는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못 먹는 거지 뭐. 미국은 방법 없지. 아니면 한국에서 갖다 먹든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뭐냐? 파이버넷이다. 미국은 뉴트리파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부족이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증가가 되면은 운동한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제품이 뭐다? 알스케어드다. 알스케어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영양소 부족이다. 영양소 결핍이다. 특히 비타민 B군.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양질의 이제 맥주 효모에서 뽑아내는 게 있다. 맥주 효모에서. 그 제품 이름이 뭐다? 오버드라이브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혈관계를 예방하는 세 가지 제품이 뭐다?
그러면 이거 세 가지예요. 응? 이 세 가지예요. 파이버넷, 알스퀘어드, 오버드라이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예, 고지혈증. 또는 이제 심혈관계 예방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이 세 가지 제품만 먹으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나 이거 알스퀘어도 비싸서 안 먹을래요. 이거 그냥 두 가지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아, 손님이 돈이 없어서, 이 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거 한두 개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 꼭 먹지 않아야 되는 건 제가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꼭 먹어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알토 안 먹을래요. 그러면은 빼세요. 파이버넷하고 오버드라이브만 먹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왜? 알토를 안 먹으니까. 그럼 나 저 파이버넷 안 먹을래요. 아,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알토하고 오버드라이브만 드세요. 그 대신에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채소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5접시 정도 먹어야 돼요. 채소를. 저 오버드라이브 안 먹을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그 대신에 뭘 먹어요? 잡곡을 열심히 먹어줘야 돼요. 그것도 50% 이상 잡곡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때우든지 건강보식식품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응? 이거 다 안 먹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칼로리 적당히 섭취해야 되고요. 운동 매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그걸 다 해줘야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뭐하러 먹습니까? 먹을 필요 없죠. 건강한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속 병원약만 먹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 그러죠. 콜레스테롤. 그 딴 거 없어요. 피 속에 고지혈증, 지방이 많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죠. 이건 뭐예요? 고콜레스테롤은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 뜻이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중성지방을 으로 간에서 합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되면 총 콜레스테롤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LDL 있고 HDL 있고. 이게 이제 뭐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합쳐서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콜레스테롤을 왜 간에서 이걸 합성하냐면 얘는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 다음 세포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한데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좋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콜레스테롤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뭐냐면은 쉽게 분자량이 작아서 쉽게 산화가 돼서 파괴가 돼요. 그럼 얘가 결국 어떻게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얘가 자체가 무슨 독이 아니라 얘가 쉽게 파괴가 돼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안 좋다. 그러니까 LDL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HDL은 거꾸로 중성지방과 LDL을 분해시켜서 배출을 시켜줘요. 그 LDL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HDL은. LDL은 적을수록 좋고 HDL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HDL이 많다 그래갖고 이거 병입니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HDL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무조건 많으면 좋아요. HDL이 굉장히 많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 해서 무조건 약 먹으면 안 되는 거죠. HDL이 높을 때는 안 먹어도 되죠. LDL 높을 때만 먹는 거죠. 낮에 먹으면 발효가 안 일어나나요?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당으로 바뀌고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효가 안 일어나는데 밤에는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위에 활동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못 드렸네. 자, 어쨌든 자, LDL하고 HDL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돼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LDL하고 HDL이 동시에 낮아져요. 동시에. HDL은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왜? HDL은 중성지방과 LDL 분해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낮아져.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LDL 분해가 잘 안 되니까 LDL이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병원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이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래도 건강할 수는 없죠. 점점 이 HDL이 줄어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는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음식 자체가 기름지잖아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외로 안 높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쌀을 홍국으로 발효시켜갖고 이거 갖고 붉은 쌀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붉은 쌀. 그래서 이걸 향신료로 많이 사용을 해요. 향신료로. 근데 이 붉은 쌀의 성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고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병원약하고 거의 비슷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더라. 거의 같아요. 저희가.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LDL하고 HDL이 있다 그러면 모나콜린 K를 먹게 될 경우는 LDL만 떨어지고 HDL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나콜린 K를 먹게 되면. 그래서 이거 갖고 만든 제품이 뭐예요? 콜레스틴이죠, 이게. 예. 그래서 콜레스틴은요, LDL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혈관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혈액순환 진화에 다 들어가요,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이다. 그럼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는 너무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과량 섭취하게 되면은 간에 무리가 옵니다. 간에 무리가 온다는 건 가수치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량만 드세요. 콜레스테인은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인을 뭐 3개월 먹고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콜레스테인은 계속 먹어도 되고요. 콜레스테인을 중간에 그럼 언제 끊습니까? 하고 얘기하잖아요. 끊으면 되는데 이 위에 칼로리 과잉 섭취, 운동 부족, 영양 결핍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또 올라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이게 원인이 안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버는 알스퀘어드, 오버드라이브, 콜레스테인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먹어야 굉장히 잘 떨어져요. 요것만 먹으면서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줄여주니까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콜레스틴이 최고 효과를 보려면 이걸 다 같이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원인을 없애줘야 돼. 원인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이거 세 가지하고 같이 먹어야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제 요 콜레스틴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고혈압 얘기를 할게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병원약만 먹게 되면은 아까 LDL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이제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또 중성지방이 어떻게 돼요? 중성지방.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쌓이게 되면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혈압이 상승된다는 건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무호수에다가 물을 이렇게 막 틀어놓고 고무호수 앞을 꽉 잡으면 이게 호수가 이렇게 꽉 압이 차죠.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혈관이 어딘가에 막히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응? 고혈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차성 고혈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어요. 2차성 고혈압은 고혈압이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갖고 고혈압의 원인이 찾아졌어. 원인이 있어. 그러면 2차성이라고 그러고요. 암만 봐도 원인이 없어. 그런데 고혈압이야. 그게 본태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성은 이런 거예요. 뭐 뇌혈관 어디가 막혔습니다. 그다음에 다리 혈관 어디가 막혔습니다. 또는 심장 혈관 어디가 막혔습니다. 뭐 스텐 수술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힌 데를 알아갖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2차성이고요. 본태성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고혈압 약만 주는 거. 그게 본태성이에요. 그럼 이게 2차성하고 본태성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환자 중에서 본태성,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본태성 환자가 몇 %냐면요. 95%예요. 이건 서울대 병원 통계예요. 응? 서울대 병원에서 95%의 고혈압 환자의 95%를 원인을 못 찾았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혈액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 심장이 있고요. 여기 대동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동맥이 있고 세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거쳐요. 그 다음에 세정맥을 통해서 소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해서 피가 들어온단 말이죠. 피가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이 이렇게 큰 혈관, 대동맥이나 소동맥이나 세동맥 뭐 이런데 정맥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가서 지방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병원에서. 자, 이렇게 큰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2차성 고혈압이라 그런다. 원인을 찾기가 쉽죠, 이런 거는. 이런 건 뭐 CT 촬영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또 단층 촬영 같은 거 하면은 MRI 촬영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디가 막혔는지. 이런 건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의 혈관의 4분의 3은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엔 제일 많은 게 모세혈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방이 이렇게 탁 어디 가서 낀 게 아니라 모세혈관에 미세하게 지방들이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막혔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냥 안개처럼 뿌옇게 낀 거야, 이렇게 막. 어디 막혔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이런 거는. 지방이 이런 데 가서 막 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여기부터 끼겠죠. 큰데 안 생기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피는 모세혈관을 지나야 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이게 뿌옇게 지방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혈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섞였을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본태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건 병원에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똑같은 거라도. 근데 얘는 결국 얘네들도 똑같은 뭐예요? 심혈관계 질환이죠. 고혈압도. 자, 그래서 2차성, 그러니까 이제 본태성 고혈압에는요. 이게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이거. 자, 그러니까 뭐 먹겠어요? 첫 번째, 얘네들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얘들이? 이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똑같죠? 앞에랑. 원인이 뭐예요? 칼로리 과잉 섭취. 똑같아요, 이거. 또 뭐예요? 운동 부족. 또 뭐 있어요? 영양소 결핍. 이 세 가지. 이건 똑같아요. 심혈관계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파이버넷.
또는 식이섬유를 먹어줘야 되겠죠. 어? 두 번째, 뭘 먹어야 돼요? 운동 부족, 알스키오도 먹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뭘 먹어요? 영양소 결핍. 아까 오버드라이브 먹는다 그랬잖아요. 오버드라이브. 그런데 고혈압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병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고혈압부터는 라이프팩을 먹어요. 또는 G3 먹어줘도 돼요. G3 둘 중에 하나 먹어줘도 되는데 G3가 효과가 빨라요. 영양학적으로는 라이프팩이 훨씬 좋고요. G3는 효과가 빨라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뭐가 개선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G3를 많이 권해드려요. 이게 흡수가 빠르고 생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G3가 효과가 빨라요. 그러니까 효과를 본다면 라이프팩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라이프팩 들어가도 되고 G3 먹다가 효과 보고 라이프팩으로 바꿔줘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를 먹어야 되냐면은 콜레스테인. 아까 콜레스테인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혈관 뚫어주는 거라 그랬죠. 모세혈관 청소.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돕기,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마린 오메가를 먹어요. 저기 참고적으로 마린 오메가는 수술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알고 계세요. 수술 전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피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가 잘 안 멈춰요. 그래서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오메가3 지방산은 수술 전에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떤 회사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파마넥스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오메가3 지방산은 수술 전에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는 사람도 먹으면 안 돼요. 피가 안 멈춰요. 그 다음에 라이프팩하고 마린 오메가 대신에 윷을 드셔도 괜찮아요. 수술이 결정됐으면 그때부터 드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후다 이러면 뭐 상관은 없는데 수술 한 달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최소 한 달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여기 라이프팩하고 마린 오메가 대신에 윷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폰테성은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그럼 2차성은 어떻게 먹느냐? 2차성. 얘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피가 막 이렇게 막 강제로 이렇게 피를 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버넷 또는 식이섬유. 이제 미국에는 없으니까 할 수 없죠. 이거 식이섬유 다른 거 먹든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알투는 먹으면 안 돼요. 알투 안 돼. 라이프팩하고 G3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뭘 먹어요? 콜레스테인. 그 다음에 마린 오메가. 요거 대신에 유스 먹어도 상관없어요. 요거 대신에 유스 오케이. 그런데 단 R2는 안 됨. 특히 R2를 먹고 두통이 생기거나 흉통이 생기는 사람은 절대 금지합니다. 자, 이 2차성인지 모르고 R2를 먹었어. 근데 먹었더니 두통이 생겨. 그리고 흉통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럼 R2 빼야 돼요. 그 사람은 이거 2차성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실제는 2차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혈관 터져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아시면 돼요. 저 고혈압에서는. 자, 이제 저기 그 고혈압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세요. 저도 이제 여기 좀 음료수 좀 마시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 좀 올게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말라갖고. 요거 다음에 이제 뭐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당뇨하고 지방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까지 오늘 돼 있으니까 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계속 계세요.